코로나19와 함께 세계 경제의 위기가 찾아왔고 이에 따라 많은 산업이 침체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게임 산업은 오히려 더욱 성장했는데요. 2021년 대한민국 게임 백서를 살펴본다면 국내 게임 산업은 2013년에만 잠깐 주춤했을 뿐 10년 동안 꾸준히 높은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전년 대비 21.3% 성장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게임 산업은 2020년 기준 세계에서 6.9%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미중 1회 이어 4위의 점유율입니다. 또한 게임 산업은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매출액의 12.3%를 차지하며 특히 콘텐츠 산업의 수출 규모 중 가장 큰 규모, 무려 65.3%에 달하는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게임 산업은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코로나 이후 새롭게 떠오른 언택트 개념과 함께 메타버스라는 이름으로 더욱 힘차게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게임 산업의 현재 세계에서 받는 입지와 좋은 전망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게이머를 보는 시선은 그다지 좋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기성세대 나이가 많은 분들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강했습니다. 2021 게임 백서에서는 부모가 정해진 시간 내에서만 허락하거나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게임을 허락한다는 답변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답변은 굉장히 미비했습니다. 특히 부모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게임을 허락하며 게임이 자녀의 학업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높고 또 자녀와 함께 게임을 이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게임 산업이 세계에서 갖는 입지와 좋은 전망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게임을 보는 시선은 여전히 냉랭합니다. 우리나라의 다른 콘텐츠 산업과 동등한 오히려 더 높은 위상을 가진 게임 산업을 보는 시선이 왜 이토록 박한 것일까요? 왜 이토록 여타 콘텐츠 산업과 다른 시선을 받는 것일까요? 이를 알려면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이 어떻게 정착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게임 산업은 컴퓨터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1990년 이전에는 오락실로 대표되던 게임 산업이 1990년 이후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등장하며 게임 산업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전국의 오락실이 PC방으로의 전환을 꾀했고 게임은 하나의 주류 문화로 빠르게 정착했으며 새로운 게임 회사와 많은 온라인 게임, 그 게임을 플레이하는 게이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게임 회사들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중독성과 사행성이 짙은 콘텐츠들을 게임에 포함했고 게임이라는 문화의 특성상 사회에서 게임에 대한 부작용과 해결 방안이 충분히 논의되고 수정되지 못한 채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사회에서 게임은 중독적인 콘텐츠, 돈을 써야 하는 콘텐츠로 여겨지게 되고 학업을 중시하는 경쟁 사회에서 게임은 2006년 바다 이야기 사태, 2010년 게임 중독 살해 사건, 2009년 영화 방치 사건, 2011년 대구 중학생 집단 괴롭힘 사건 등 게임 중독 범죄 사례가 나오면서 악으로 규정되었습니다. 휘청휘청하던 게임 산업의 직격탄을 날린 게임 산업 최대의 악법이 2011년 발의된 강제적 셧다운제입니다.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심야 시간대에는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법입니다. 이 강제적 셧다운제가 무엇이 문제였었는지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한 셧다운 제도의 법 정책적 재고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헌법상 권리 침해입니다. 헌법에는 많은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중 셧다운제에 의해 침해되는 권리는 청소년의 행복 추구권과 온라인 게임 업체의 평등권이 있습니다. 청소년이 게임을 하는 것을 규제한다는 건 청소년이 추구할 수 있는 재미를 박탈하는 일입니다. 또한 셧다운제가 인터넷 게임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온라인 게임이 아닌 다른 게임은 셧다운제 대상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즉, 업체 차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른 법률과의 중복 규제입니다. 게임은 게임산업법, 청소년보호법 등 많은 법률과 정부 및 기관에 의해 규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적인 게임의 규제는 다른 법과의 충돌을 야기하고 불필요하게 게임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다른 국가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게임 중독 문제를 가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인식하며 별도의 규제 없이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기서 불법적인 콘텐츠만을 규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태국은 2003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셧다운제를 도입한 적이 있는데요. 태국의 경우 정부의 권고사항으로 게임사들이 셧다운제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2년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중국은 2007년 게임 중독 방지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이런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여러 개의 아이디를 생성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우회해 이용하였습니다. 셧다운제는 실제로 실효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는데요. 온라인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게임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셧다운제 시간에 게임을 하는 청소년들이 약 0.5%에 불과하고 셧다운제를 시행해도 여전히 그 시간에 게임을 하는 청소년들이 존재했다 말합니다. 이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원래의 제정 목적과 부합하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셧다운제가 게임 산업에 미친 영향은 어땠을까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강제적 셧다운제의 의미에서는 셧다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2년부터 게임 산업 성장률이 하락해 2013년에는 마이너스 0.3%, 2016년에는 마이너스 1.6%의 성장률을 보여준 것을 지적합니다. 강제적 셧다운제가 적용된 온라인 게임의 경우 2011년 성장률이 30.8%로 매출액이 6조 2천억을 기록했지만
2016년 성장률은 마이너스 12%로 매출액이 4조 6천억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반면 강제적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은 모바일 게임 시장은 2011년 4천억이었던 매출액이 2016년에는 4조 3천억으로 온라인 게임 시장을 따라잡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강제적 셧다운제는 게임 산업이 온라인 게임에서 모바일 게임으로 주류 시장이 바뀌는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후 강제적 셧다운제는 여러 번 폐지 논란을 거치다 2021년 마인크래프트 게임의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셧다운제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고 2021년 8월 25일 결국 강제적 셧다운제는 폐지가 결정되어 2022년 현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폐지되었지만 아직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회에 만연한 게임에 대한 부정적 시선입니다. 게임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만들어진 법이 폐지되었으니 이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할 차례입니다. 정부의 게임 산업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 분석에서는 문체부의 게임 산업을 평가 분석했는데 규제 개혁, 게임 산업 생태계 복구, e스포츠 산업 육성 등 7가지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문체부의 게임 산업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는 2.22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44.4점입니다. 즉, 전반적으로 게임 산업에 대한 정책이 좋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파트인데요. 이 부분이 7가지 항목 중 가장 낮은 1.97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많은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셧다운제와 함께 게임 산업은 수많은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2015년 기준 문체부는 371개의 규제를, 여가부는 166개의 규제를 등록했습니다. 특히 4대 중독법으로 게임을 마약과 동일한 범주에 넣으려 하거나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법률로 게임 산업의 매출액의 1%를 과징하려고 하거나 WHO의 게임 질병 코드 지정과 함께 게임을 질병으로 분류하려는 시도 등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게임 산업이 경쟁력을 잃고 위축되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배경에는 게임 산업에 대한 정책 미흡과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이 되지 않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임 산업에 대한 인식이 앞으로도 부정적이라면 사람들은 더 이상 게임 산업에 관심을 주지 않을 것이고 나아가 지원 정책과 예산이 축소되며 결국 우리나라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게임 산업이 세계에서 경쟁력을 잃고 말 것입니다. 게임 산업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게임 산업 전반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정책을 시행할 때 청소년 게이머, 성인 게이머, 게임 개발자, 게임 회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통해 게임 산업법 등 규제 위주로 진행되는 법들을 지지 정책 방향으로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게임 등급 분류와 같은 전반적인 법률 정비는 당연히 필요하겠죠.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진행되어 왔던 규제들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면서도 다른 국가처럼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불법적인 사행성, 음란성의 요소들만 규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또한 중복적으로 적용된 규제를 이뤄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법률에서 규제받고 있는 게임을 하나의 법에서 관리해 법 적용에 혼란이 없도록 해야 게임의 개발자들과 게이머들 또한 게임을 건전하게 제작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역시 근본적으로 게임의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게임은 중독을 유발하는 매체라는 인식부터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게임은 하나의 문화이며 건전하게 즐긴다면 어디서나 언제나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물론 게임 중독의 예방을 위한 노력과 사후 상담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겠죠. 이를 위해 게임을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게임을 즐기는 게이머들, 게임을 만드는 게임사도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게이머들은 자신이 즐기는 게임과 게임 산업을 위해 늘 목소리를 내야 하며 게임 회사들은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기존의 P2W 형식의 게임, 상업성 중심의 게임 개발이 아닌 새로운 시도를 통해 게임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셧다운제 폐지와 함께 정치인들도 게임 산업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게임은 4차 산업혁명에서 메타버스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메타버스라는 개념은 정확히 정되지 않은 미지의 영역이지만 코로나와 함께 메타버스는 새로운 가능성을 가지고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메타버스는 게임을 즐기고 있었던 게이머라면 생소하지는 않습니다. AR, VR, 라이프로깅 등 메타버스를 이루는 개념들은 이미 게임 내에서는 많이 보였던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포켓몬 고, 마인크래프트, 무어바이어 동물의 숲 등이 그것이겠죠. 특히 10, 20대는 인터넷 기기와 맞닿아 자라왔기 때문에 게임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는 것도 게임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게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게임은 다양한 장르들이 결합하고 융합할 수 있는 문화로서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야 할 유망 산업입니다. 게임의 부정적 요소는 충분한 논의와 함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긍정적 요소는 정부, 게이머, 게임사가 함께 발전시킨다면 게임은 더 이상 악, 질병, 범죄가 아닌 미래 문화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